다음 질문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저는 아들만 둘인데 둘째가 중1인데 사춘기가 온 건지 말을 진짜 안 들어요. 여자친구 생기고 주말마다 친구 만나 늦게까지 놀고 오고 안 가던 PC방 가고 학원 시간 늦고 자기 할 일을 제가 매번 체크해야 해요.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전 힘든가 봐요. 물론 사춘기 아이 두신 부모님 다들 그러시겠지만 패밀리 링크로 집착적으로 위치 파악하고 늦게 자면 화가 제 감정을 주체 못하고 소리 지르고 그래요. 저도 무서워요. 아이랑 얘기할 땐 벽이랑 얘기하는 것 같고 둘째 아들이 점점 진짜 진심 싫어지려고 해요. 흔히 겪는 사춘기라 그러려니 해야 할까요? 하지만 전 그냥 보지 못하겠고 그럴수록 제 안에 분노는 더 쌓이는 것 같아요. 큰아이는 이런 적이 없어서 더 힘듭니다. 옆에서 보기만 하는 남편도 싫어지려 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요. 남편도 둘째랑 몸싸움까지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좀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쇠의 시기고요. 그런 남편 태도도 힘이 듭니다. 공부 못하는 건 넘어가겠지만 저렇게 인성 나쁜 아이처럼 되는 게 너무 보기 힘들어요. 물론 제 말 안 듣는다고 인성 나쁘진 않겠지만 집에서 너무 개인주의자처럼 행동하는 둘째가 진짜 이해되질 않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네네.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이분 이제 진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고 너무 이제 힘드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니까 아드님 진짜 미워지고 그쵸? 진짜 미워지려고 하고 그게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더 집착적으로 화를 또 많이 내게 되고 중재해주거나 도움 안 주는 심지어 남편도 싫어지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니까 일단 지금은 어머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선은 어머님이 좀 상담을 받으시거나 해서 자기 감정을 좀 해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중학교 되기 시작하면 이제 초등학교 때만 해도 말 잘 듣던 애들이 이제 중학교 되기 시작하면 이제 사춘기죠. 컨트롤이 안 돼요. 내 손을 벗어나요. 그러면 이제 특히 그런 걸 이제 잘하시던 부모님은 그거 자체를 견디기가 힘든 거죠. 사실 여기서 보면 이 친구가 학교를 아예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냥 주말마다 친구 만나서 놀고 게다가 인기도 많은가 봐요. 여자친구도 생겨서 이 여자친구 만나서 놀고 PC방 가고 이러면서 학원에 늦는데요. 그리고 좀 늦게 자고 학원 늦고 이 정도가 사실 이렇게까지 분노할 일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요즘 애들이 이제 중학교 때쯤 되면 이제 놀고 싶을 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친구의 장점은 친구도 많고 여자친구도 있고 친구들한테 인기 많은 거죠. 그러면 바깥에 노는 게 너무 재밌고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고 우리가 아까 사회성 걱정하고 못 어울리는 거 걱정했는데 얘는 그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너무 사회성이 좋고 인기도 많고 그렇게 노니까 애들이 놀면 다 PC방 가고 뭐 그렇게 놀죠. 어떻게 보면 사회성 되게 좋고 그렇게 노는 애다. 근데 이제 걱정하시는 건 이제 학원 늦고 자기 할 일 못하고 이러고 밤에 늦게 자고 이러면 아침에 못 일어나고 그러니까 또 피곤하면은 또 학원이나 공부에 집중이 안 될까봐 또 걱정하시는 것 같긴 하잖아요. 제가 뭐 그 오래 보긴 했지만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아이보다 사이 좋고 이렇게 이제 대인관계나 이런 걸 잘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돈을 훨씬 많이 벌던데요. 네, 저도 사회적으로 훨씬 더 성공하던데요. 네. 그 단순히 공부만 잘해서 좋은 대학 간 애들보다 물론 두 개가 다 되면 좋죠. 부모님 입장은 애가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면 좋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제 행동이 이렇게까지 힘들 정도의 문제 행동은 아니다. 근데 어머님이 그동안은 되게 이렇게 컨트롤 잘하는 부모셨고 큰아이도 그렇게 키우셨고 큰아이도 되게 순종적이어서 그렇게 키우셨을 수 있어요. 보통 첫째 아이는 순종적이어서 엄마 말을 잘 들어요. 보통 이제 이 서열에 따라서 성격이 다른데 첫째 아이들은 그런 걸 잘해요. 그래서 첫째 아이들의 그 부담감, 그러니까 부모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그 부담감이 있어요. 성격적으로 나타나는. 둘째 아이들은 안 그래요. 사실 둘째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부모님이 그렇게 키우신 거예요. 조금 더 허용해 주시고 조금 더 자유롭게 키우시는 거고 보통 둘째의 성격이 그래서 자유롭고 밖에서 즐거움을 찾고 이런
자유로운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첫째 아이 같지 않다 이거 비교하실 필요도 없으시고, 둘째 아이는 성격이 다르고 둘째 아이는 둘째 아이대로 어떤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첫째 아이가 공부 잘하고 순종적이고 모범생이었을 것 같은데 둘째 아이가 꼭 모범생일 필요는 없고, 그 대신에 얘는 다른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더 성공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못 보는 지금 부모님이 너무 문제이신 거죠. 부모님, 왜냐하면 스스로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아이보다는 부모님, 여기 어머님이 상담을 받으셔서 그것들을 좀 정리를 하시면, 감정 정리도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아이가 노는 건 좋고 어느 정도까지 놀고 재밌게 사는 건 좋아요. 아이도 인생이 있는데 좀 즐기면 안 되겠어요. 우리 그 나중에 생각하면 중고등학교 때 연애도 좀 한번 해보고 그랬으면 얼마나 재밌었을 텐데, 이런 거 있잖아요. 학창 시절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집에 가서 노는 거 학창 시절만 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 가면 또 못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노는 건 충분히 하실 수 있게 좀 시간도 좀 주시고, 해야 할 일과 그 자유시간과 이거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얘가 어느 정도 노는 인정을 하셔야, 그래야 중간에서 합의점이 찾아지거든요. 그래서 규칙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된 두 분의 이제 합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난 계속 놀 거야. 엄마 말 안 들어. 엄마 아빠랑 얘기 안 해. 이렇게 가면 여기서 감정이 계속 충돌하면 애는 더 바깥으로 나올 거예요. 더 안 들어올 거고, 더 부모 말을 안 들을 거예요. 그러면 그나마 학원은 갔었는데 학원도 아예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지금 중간 지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관계는 해치면 안 돼요. 관계를 해치면 그 다음은 아예 끝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대부분 공부하는 이유가, 내가 정말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애들은 진짜 소수고요. 부모님 생각해서 공부를 해주는 거예요. 맞아. 부모님이 너무 공부하길 원하니까, 부모님이 원하니까 그냥 억지로 공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님하고 관계가 나빠요. 내가 공부를 해줄 이유가 없잖아. 내가 공부를 못하면 못할수록 내가 관계가 나쁘고, 부모님한테 내가 화를 내고 싶고, 부모님한테 뭐 약간의 뭐 분노면 분노, 복수를 하고 싶으면 내가 공부를 안 하면일수록 부모님은 더 열받으니까, 아이들은 그러면 반대로 행동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면 그나마 하던 것도 놓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우리 아이가 잘 되길 원해서 공부도 하고 뭐도 하라고 한 건데, 얘는 완전히 그렇게 나갈 수 있으니까 그거라도 지키려면 관계는 해치면 안 된다. 그리고 아이를 인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내 안에서 알기도 해요. 근데 이게 내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그러니까 이 감정은 상담을 통해서 내 감정 조율하고 조정하는 거 계속 좀 피드백 받고 연습하시고 그러시면서 해결될 수 있다. 네. 이 아이가 지금 걱정할 수준은 아니시다. 제 이걸 보면은 사실 몰라요. 이게 밤이 된 건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놀다 보면 모르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노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네. 이게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 좀 네. 늦게 이제 늦게까지 집에 안 들어가면 이제 집은 난리가 나요. 막. 근데 저는 이제 평화롭죠. 막 너무 재밌고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재밌고 시간이 몇 시인지도 모르겠고 학원 가는 건 다 까먹고 이제 그러고 이제 놀다가 아차 싶은 거예요.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하고 시계 딱 보면 늦어졌죠. 네. 이제 나 이제 죽었구나 하고 가면은 이제 이미 집은 막 난리가 나 있고. 근데 사실 몰라요. 이게 일부러 아이가 엄마 한번 당해봐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정말 몰라서 너무 그 상황이 너무 재밌고 헤어지기 싫고, 그러다 집에 들어갈 때 보면 시간이 이미 늦었고 그거 이제 혼날 것만 생각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믿어주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늦게 오는 게,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여자아이였으니까 뭔가 나쁜 일을 당하지 않을까, 또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나쁜 짓을 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더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내가 용납할 수 없어. 사회에 네가 나쁜 아이로 낙인되는 거, 아니면 네가 나쁜 상황에 처해지는 거 나는 용납할 수 없어 라는 부모님의 강한 그 신념이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이는 그거 다 몰라요. 사실 이게 크면은 아는데 네. 저도 몰랐거든요. 네. 지금 제가 이제 부모가 되보니 이게 왜 부모님이 걱정을 했는지를 이제 좀 알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네. 좀 믿어주시면 아이가 또 돌아와요. 그렇지 않을까요? 재밌게 노는 건 좋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 놀기 시작할 때 얼마나 재밌어요. 재밌죠. 처음 PC방 갔을 때 완전 신세계죠. 또 재밌고 네. 신세계를 알았는데 근데 그래서 그걸 아예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알았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해야 조율점이 네. 생겨요. 조절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PC방 너무 좋아. 그래서 완전 게임 중독처럼 거기에 완전히 빠지는 게 문제인 거죠. 네. 근데 아예 PC방 안 가고 친구랑 안 어울릴 수 없잖아요. 남자애들은 그쵸, PC방 그쵸. 가는 게 친구랑 맞아요. 어울리는 거여서 그걸 안 하면 또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PC방 가긴 가되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어느 선까지 조율할 건가를 스스로 이게 부모가 조율해 주려고 해도 안 돼요. 네, 안 돼요. 스스로 내가 놀다 보니 뭐 새벽 2시까지 놀았네? 이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는 시계를 좀 보는 연습을 하든 뭘 하든 그 다음에 스스로 조율하는 법을 어느 정도 찾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고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엄마가 이미 분노로 가득 차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 이 조절점을 찾는 훈련이 되기보다는 이미 관계가 깨져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라서 그거보다는 이거에 연습을 하면서 내가 PC방 가서 애들이랑 노는 거는 언제 얼마큼 뭐는 얼마큼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겠다 이거를 스스로 조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지난하게 힘든 과정이에요. 그거를 부모님이 도와주면서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쉽지 않잖아요. 그 좋은 걸 조절하는 게. 그래서 그거를 어머님이 감정을 조절하면서 지점 조절하는 것들을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건데 여기서 제가 부모님이 상담이나 아니면 생각을 조금 유연하게 가지시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는 게 부모님이 이제 지금 감정 자체가 힘든 것도 있지만 이 나쁜 인성처럼 되는 거 보기 힘들다 얘기를 하는데 그냥 여자친구 있고 주말에 친구랑 PC방 가는 게 나쁜 인성까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걱정이 좀 과도하신 거죠. 그리고 물론 말 안 듣는 거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개인주의자처럼 행동한다. 요즘에 개인주의자가 또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요즘 MZ세대에는 너무 애들이 개인주의자적으로 살아요. 애들이 문화가 그래요. 애들이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자기 거 하기 싫으면 그냥 싫고 딱 끊고 애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또 나쁘지도 않다. 개인주의자가 뭐 인성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냥 개인주의일 뿐이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생각도 좀 다시 해보셔야 되고 가족이 서로 도와주고 말 잘 듣고 뭐 서로 챙기고 배려하고 이런 모습을 원하실 수 있으나 둘째 아이는 성격이 그러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얘는 자유로운 인생이고 가족들하고 어울리기보다는 나가서 자기 친구랑 노는 걸 더 좋아할 수 있다. 그것도 인정하셔야 되는 거고 그거를 인정 안 하시고 화를 내고 이럴수록 애가 더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여서 저희가 걱정되는 건 이제 관계가 깨지는 거가 제일 걱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아직까지 그렇게 이렇게 나쁜 뭐 아직 인성의 문제가 있을 만큼은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어머님이 이미 너무 상처를 이 아이한테 너무 많이 받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것 때문에 더 힘들고 근데 지금 가셔서 상담 받고 하시는 게 제일 좋지만 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남편하고도 이 아이가 지금 몸싸움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부모님 두 분 다 지금 감정이 너무 맞아. 올라 있는 상태고 애가 늦거나 하면은 바로 너 뭐야 막 이러면서 그렇죠. 소리가 나가는 어디 가고 있는지 다 체크하신다잖아요. 네, 그런 지금 네. 상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너무 늦었을 때 내 마음을 좀 다스리고 네. 아이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거 조금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감정은 배제하고 얘기하셔야 돼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감정에 대한 배제여서 그 감정은 내가 배제한다고 이게 소리 지르는 게 왜 소리를 안 지르고 싶으시죠 당연히.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그러신 거잖아요. 생각도 유연하게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감정도 바뀌어야 되고 같이 바뀌어야 돼서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하시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거고, 일단 감정 배제하고 늦었네, 객관적인 거, 늦은 건 맞으니까 늦었네라는 거는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늦었고 그럼 늦은 이유는 들으실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다가 늦었는지. 그러면 학원은 늦지 말아야 되는 건 맞는 거니까 학원 안 늦으려면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건지, 뭐 어떻게 약속을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 빼고 체크하고 얘기하고 그건 돼야 되는 거죠. 적어도. 아이가 근데 아빠랑 몸싸움까지 했다는 거 보면은 이미 많이 아이도 격앙이 돼 있는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그럼 좀 이렇게 좋게 말이 안 나오고, 그렇죠. 엄마가 전화하면 대들고. 좀 대들고 막 네, 이런 것 같아요. 화내고, 그러니까 이제 같이 화내고 이런 네, 거죠. 더 네. 충격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이미 격양되어 있는 아이를 이미 엄마 아빠의 관계가 좀 벌어진 것 같거든요. 네. 이 어떤 방법으로 조금 이렇게 그 사이를 좋게 좀 만들 수 있는지. 일단 험한 말을 하고 대들고 이 상황을 안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도 지금 감정이 지금 여기도 남편분 아니면 이 어머님도 감정이 지금 굉장히 격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부딪히니까 아이도 감정이 굉장히 격하게 나갔을 거고, 그러니까 더 바깥으로 나갈 거고, 집에 안 있고 나는 빠져나갈 거고. 그러니까 이 감정의 충돌은 막으셔야 돼요. 특히 부정적인 감정의 충돌은 막아야 되고요. 내가 감정 충돌을 안 하겠다 그러면 내 감정 충돌을 안 하고 이걸 해야 돼요. 애가 그나마 뭐 예를 들어 학원 안 빠지고 갔다. 조금 늦더라도 그건 잘한 거죠. 그렇죠. 그죠? 안 가는 것보다 나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칭찬해주고 그거는 잘했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너무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학원 안 가는 애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건 할 수 있는 거고, 학교도 잘 다니고 있고, 얘가 그나마 잘하고 있고 좋은 쪽으로 포커스를 바꿔서 그것들을 칭찬해주고 얘기하고, 친구 만나서 그럼 뭐 했어? 오늘은 뭐 하고 재밌게 놀았어? PC방에서 무슨 게임해? 뭐 이런 얘기들을 부모하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관계가 좀 좋아지고, 그러면 그래도 학원은 가야 되고 학교는 가야 되고 공부는 해야 되는데, 앞으로 너의 미래는 어떻게 할 거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거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둘이 합의할 수 있는 구조까지는 가야 돼요. 근데 부정적인 감정이 쌓고 있으면 그건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제거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다시 쌓아야 되니까, 그때는 얘가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재밌어하는 거에 나도 관심을 보여줘야죠. 여자친구는 어때? 여자친구랑 뭐 어때? 여자친구랑 손잡은 얘기, 여자친구랑 뭐 하다못해까지는 했을까 모르겠네요. 뭐 그런 얘기라도 할 수 있으면 진짜 좋은 관계죠. 특히 남자아이가 그런 얘기까지 할 수 있으면, 그죠? 진짜 좋은 관계는 그런 거예요. 자기가 했던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공유잖아요. 그런 걸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되게 지금 그 말씀에 한숨이 되게 나오는데요. 네. 아들이잖아요. 네, 저도 이제 맞아요. 아들이 있는데 아직 이제 사춘기는 아니지만 이 아이도 중학생이 돼서 뭐 여자친구를 사귄다던가 그러면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게, 너무 어린 아이들이 성적인 관계를 그렇죠. 쉽게 접한다는 거예요. 네. 어머니도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실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때 아이들에게 좀 건전한 성교육이나 네, 이런 걸 어떻게 그걸 해야 하는데 얘가 얘기를 안 하면 못해요. 못하잖아요. 얘가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는지 엄마한테 전혀 얘기하지 않고 이러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런 걸 하려면, 근데 얘기 안 하는데 먼저 뭐 그건 안 돼, 뭐 그건 너 어디까지 했어, 막 이렇게 취조하듯이 물어보는 것도 기분 나쁜 거고, 얘가 스스로 재밌게 얘기해야 그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얘기를 해줘야 들어가서 조율이나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단절돼 있으면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 성교육이나 이런 건 알죠? 모르지 않아요. 학교에서도 받았을 거고, 뭐 책도 있고, 뭐도 있고, 친구들도 있을 거라서. 성적인 부분까지도 부모가 잘 돌봐주고 싶으면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돼야 그것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이게 남자라서 또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남자아이도 뭐 여자애들처럼 굉장히 얘기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조잘조잘. 근데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여자아이도 말 절대 안 하는 애들도 있고, 문제는 편안한 관계가 돼야 그게 조절이 된다.
그리고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아이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냥 그 교육처럼 막 뭐 이거 돼, 이건 안 돼, 뭐 그러면 안 돼, 막 이런 얘기까지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자연스럽게 뭐 그냥 뭐 영화를 보다가 드라마를 보다가 키스씬 나왔을 때 뭐 이런 자연스럽게 얘기가 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얘기를 하고, 일단은 우리의 생각을 주입하는 게 이건 되고 안 되고를 주입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최대한 많이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알아내려면 걔가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거죠.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을 어머니께서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내 화를 좀 먼저 이렇게 감정 조절하는 건 책 보시거나 유튜브를 보시거나 상담 받으시는 게 제일 네. 좋긴 하고요. 아이를 믿는 것도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누가 옆에서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좀 믿어보세요. 내 아이만 보면은 이거는 그동안의 애들이 안 그랬으니까 말 잘 듣던 애가 이러니까 나는 미칠 것 같은데 또 다른 아이들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더 걱정인 애도 있거든요. 학교 안 가는 애들도 있었고 약 먹는 애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애들 주변 상황들 이것들을 보면 조금 객관적인 시각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부모님들하고 객관적인 상황들을 얘기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우리는 아이들을 믿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성문제도 그렇고 아이들이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근데 믿어야 돼요. 우리 아이고 내가 나름 열심히 잘 키웠고 아이들도 부모를 실망시키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거를 믿고 그냥 가는 거죠. 혹시 이렇게 감정이 격양돼 있을 때 메시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어떤가요? 메시지나 아니면 편지 이런 걸 통해서 네, 그건 좋고요. 감정이 확 올라왔을 때는 편지, 메시지 이게 안 돼요. 일단 소리부터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 조절하는 제일 좋은 거는 감정이 올라오고 얼굴 보는 순간 막 화가 막 여기까지 올라올 때 피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쏟아져 나가면 안 돼요. 그냥 아예 피하거나 아예 늦게 들어오는 걸 알면 소리 들어도 나가면 안 돼요. 바깥에 얼굴만 봐도 엄마가 엄청 화난 걸 또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보는 게 낫고요. 너무 내 아이만 바라보고 아이를 위해서 사신 분 같아요. 저는 이분이. 그래서 그거 말고 아이한테 관심 조금 끊으시고 내가 좋아하는 거, 대표님도 뭐 나 화장하는 거 옛날에 좋아했었어요. 그러면 예쁘게 화장하는 거 아니면 뭐 캘리그래피 뭐 이런 거 내가 좋아하고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게 나를 돌보는 거거든요. 내가 감정이 주체가 안 되고 힘들 때는 나 스스로를 내가 돌봐야 돼요. 그래서 뭐 나는 따뜻한 물에 뭐 좋은 향기 나는 거 풀어놓고 목욕하면 기분이 나아진다? 그러면 뭐 목욕하셔도 좋고요. 쇼핑하셔도 좋고요. 자기 스트레스를 좀 푸시면서 자기 감정 조절을 충분히 하시면서 그 다음에 아이 문제는 또 별개로. 저희 엄마가 저번에 저랑 얘기를 했는데 사춘기 얘기를 했었어요. 넌 그렇게 막 이렇게 엄마를 힘들게 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엄마를 되게 힘들게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엄마가 아빠랑 같이 일을 나가시기 때문에 사실 부딪힐 일이 없었던 거예요. 네, 저녁에 맞아요. 잠깐 보고 밥 먹고 바로 각자 방으로 들어가니까 사실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제가 뭐 화를 낼 일도 그렇다고 뭐 제가 뭔가 말썽을 피울 일도 엄마 앞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선생님 말씀처럼 내가 내 시간을 갖는 거 그리고 내가 좀 더 이 아이보다 내가 더 중요해지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어머님이 행복하셔야 아이가 행복하고요. 네. 조절도 어머님이 조절이 돼야 아이가 조절이 돼요. 근데 지금 어머님이 지금 감정 조절이나 이게 조절이 안 되시잖아요. 좀 집착적이고 그러면 아이도 또 그만큼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하면 아이도 따라온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스스로를 잘 돌보시고 가꾸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